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주식해서 여행 가자 4월 셋째 주 문을 열었습니다. 지난 주말까지는 봄꽃이 활짝 폈었는데요. 이 주초인 어제와 오늘 계속해서 비가 내리면서 이 꽃들이 많이 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이 먼저 핀 꽃들은 떨어질지언정 우리의 꽃 구경은 멈출 수는 없는데요. 오늘 저희 또 아름다운 꽃 구경할 수 있는 여행지를 준비를 해뒀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에도 역시 알찬 종목 두 가지 같이 준비했으니까요. 오늘도 많이 기대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주식해서 여행 가자 지금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식해서 여행 가자 오늘도 알찬 여행지 그리고 알찬 종목 소개해 주실 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SK증권의 김민수 부장 함께 하시겠습니다. 부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늘 되게 공손하게 인사를 꼭 하시는데요. 이 시청자들을 위한 좋은 이제 출연자라고 할 수 있겠네요. 인사 더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큰 절을 올리시고 계신데요. 네. 잘 지내셨는지요? 네, 한 주 저는 잘 지냈습니다만 앵커님께서 잘 못 지내신 것 같으세요. 이게 네. 컨디션에 난조를 보이시면서 그렇죠. 보통 이제 환절기가 되면은 많이 이제 덕담 비슷하게 하는 얘기가 감기 조심하시라. 네. 그리고 환절기 건강 조심하시라. 이런 얘기를 꼭 드리는데 건강 조심하시라는 얘기를 드릴 여유도 없이 벌써 감기에 들리셔서 너무 안타깝습니다. 네, 사실 그래서 제가 이 연례 행사로 감기에 걸려요. 봄이 되면요. 그러세요? 네, 그래서 황사도 있고 꽃가루 알레르기도 있고 좀 면역력이 좀 약해서 그런지 그렇군요. 좀 프로답지 못한 모습을 오늘 좀 보이고 있습니다. 방송인의 생명은 목입니다. 그렇습니다. 목이고 눈이죠. 네, 그렇죠. 원고를 봐야 되니까 눈이고 목인데 거기다 다 이제 알러지까지 이게 다 있다 보면은 아무래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네. 빨리 쾌유하셔서 또 예전처럼 꾀꼬리 같은 목소리로 다시 돌아오셨으면 좋겠는데요. 네, 감사합니다. 일단 면역력 좋아지는 쪽은 아무래도 홍삼, 그쵸. 홍삼 많이 드시고 네. 그리고 또 쾌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많이 안 좋나요? 아니죠. 원래 바탕이 계시기 때문에, 원래 원 바탕이 계시기 때문에, 뭐, 제가 안 좋다라는 얘기를 표현을, 좀 안 좋긴 합니다. 안 좋긴 하는데, 그렇게 뭐, 그래도, 이렇게 거슬리지는 않기 때문에, 그래도, 아유, 고맙습니다. 방송 중에 뭐, 재채기 하실 때는 피해서 하시고, 네. 아니면은, 콧물이 나오신다 그러면은, 빨리 재빠르게 이렇게 닦으시고, 이러면 됩니다. 네. 나는 약물 투혼 중이기 때문에 예. 지금 뭐 그렇게 방송 사고가 날 일은 없을 것 같고요. 아니죠. 그런 방송사고 즐깁니다, 저희는. 계속 네. 저장해놨다가 다시 보고 또 보고, 우울할 때 확인하고, 그렇습니다. 즐거운 방송입니다. 네, 그 요즘 참 즐거운 일들이 많은 게 요즘 증시도 상당히 좋잖아요. 그렇습니다. 오늘 녹화 날인 오늘 기준으로 화요일인데요. 오늘 기준으로 코스피는 2,100선을 돌파했고, 그렇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봤던 종목들도 조금 좋아지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가질 수밖에 없는 시점인 것 같습니다. 네. 이 사실 지난주에 봤던 종목들은요, 이 단기간 급등을 노리기보다는 그래도 이 계절적인 성수기에 대비해서 네. 그런 대비하는 측면으로 저희가 제시를 해드렸던 것이 있잖아요. 네. 바로 GS 리테일 그리고 광동제약이었습니다. 네. 어떤 것 먼저 알아볼까요? 네, 일단 지정해 주시면 좋겠고요. 수동적인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럼 먼저 왔던 거 먼저 볼까요? GS 리테일 먼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일단 지난주에 말씀드리기를 이제 계절적 변화와 함께 이제 뭔가 여름에 대해서는 성수기가 다가오기 때문에 추세적으로도 괜찮은 종목들 쪽에서 초점을 맞추면서 말씀을 드렸는데 두 종목 잘 갔습니다. 잘 갔다가 또 며칠 어떤 잘 갔던 만큼 또 조정 나오면서 잠깐 쉬고 어떤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들인데 추세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큰 무리가 없다고 생각됩니다. 특히 이런 흐름이라고 한다면 시장도 나쁘지가 않기 때문에 또 시장도 순환매가 돌아가기 시작하죠. 그래서 안 갔던 업종, 안 갔던 종목들에 대해서 계속 초점을 맞추고 거기서 계속 움직이는 상황이 나오다 보니까 한번 신고가를 경신하고 좀 쉬는 타임 이런 때는 또 한번 추세만 눌림목 들어온다 그러면 또 움직일 수 있는 바탕이 되지 않을까 싶기 때문에 계속 흐름 좋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먼저 GS 리테일입니다. 지난주가 4월 7일이었었죠. 4월 7일 날 종가가 33,200원이었었는데 말씀드리고 딱 이틀 동안 불이 나게 달려갔었죠. 그래서 한 그 이틀 뒤에 고가가 36,500원까지 갔다가 잠시 다시 눌리는 모습들 쪽으로. 그래서 지금 현재 매수가와 보게 되면 한 700원 정도 플러스권으로 그렇게 되는 상황들입니다. 그래서 일단
단기적으로 어떤 이런 패턴을 보게 되면은 일단 이날 같은 경우 36,500원을 찍었을 때도 그때 일단 단기적인 이격에 대한 저항이 좀 나오는 자리죠. 그렇기 때문에 그대로 바로 돌파하기보다는 약간 쉬는 어떤 전략들, 그러니까 즉 다 어떤 추세를 맞춰서 간다고 하더라도 추세를 가다가 오히려 좀 더 강화되는 현상들이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 그럴 때는 오히려 단기적인 짧게는 어떤 매도 관점으로 보시는 것도 좋은데 일단 추세는 유지가 됩니다. 그런 가운데 다시 직접 눌림목까지 또 들어오는 상황이 들어오기 때문에 일단 지금 만약에 그날 만약에 새롭게 어떤 좀 보유를 아니면 새롭게 진입을 기회를 찾으신다라고 하게 되면 지금 가격대 나쁘지 않습니다. 34,000원대 밑이라고 한다면 오히려 지금 보세서는 오히려 추가로 매수할 수 있는 타이밍이 좀 들어오지 않나 라는 관점이고요. 항상 이런 추세적인 모습이기 때문에 강하게 신고가 내고 또 한번 쉬는 타이밍, 그래서 직전 고점대를 깨지 않는 눌림목이다 라고 하게 되면 오히려 매수하는 타이밍으로 좀 보셔도 되지 않을까 싶고, 또 한번 직전 고점대를 넘어가는 어떤 그런 경지 쪽에선 또 매도의 기회, 어떤 이런 식으로 어떤 순차적인 흐름들을 만들어가는 것도 좋다라는 관점적으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 광동제약입니다. 광동제약도 거의 비슷한 패턴이죠. 지난 4월 7일 날 말씀드렸을 때 종가가 14,250원 잠깐 기다렸더니 또 이틀 뒤에 또 바로 움직여서 15,400원까지 또 한번 10% 이상 강하게 움직이는 모습들까지 한번 보이면서 다시 또 조정권이 들어오는 어떤 그런 패턴을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또 한번 어떤 추세적인 흐름들을 봤을 때는 계속 이어지는 어떤 저점은 낮고 고점은 높여가는 그런 어떤 계단식의 패턴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모습들이기 때문에 지난번 고점대에서 빠르게 10% 이상 수익이 났는데 못 팔았다라고 하시더라도 지금 기다리시거나 아니면 추가적으로 비중을 좀 늘릴 기회를 찾으시는 것도 좋은 전략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 쪽에서 움직이는데 거래는 여전히 한번 그때 2월 달에 나왔던 거래 이후엔 계속 소멸되고 있죠. 그런 관점 쪽에서는 여전히 어떤 그 시장에서 눌림목 이후에 또 반전되는 그런 흐름들을 계속 찾아볼 수 있겠다라는 관점 쪽에서 여전히 긍정적인 쪽에서 무게를 두시면서 추세는 유지되고, 그래서 어떤 아직까지 고점은 계속 경신될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의 종목이다라는 쪽에서 초점을 맞춰드리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종목 모두 이 추세상으로는 잘 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이 당장의 이익보다는 6, 7월까지 이렇게 조금씩 더 가져가 볼 수 있는 종목이니만큼 조금 더 잘 지켜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그러면 이제 여행지 소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벚꽃은 이제 거의 다 진 것 같습니다. 이제 여의도에 사람들 좀 빠져서 쾌적하실 것 같은데요. 어떠신지요? 안 그렇습니다. 여전히 많습니다. 아직 많나요? 네, 여전히 많고요. 그래서 비가 오는데도 우산 쓰면서 보시는 분들도 많고, 우산 쓰면서 어떻게 봄날에 비가 오게 되면 또 뭔가 그 바닥에 떨어진 벚꽃이 뭔가 싱숭생숭하죠. 그러면은 그렇죠. 우산 들고 이렇게 있다가 싱숭생숭한 기분 어디서 풀어야 되겠습니까? 풀어야죠. 그쵸. 네, 풀다 보면은 여의도에도 아직 북적북적하신 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 근데 꼭 여의도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요즘 보니까 아파트 단지나 아니면 여러 어떤 그 작은 동네, 특히 공원으로 이루어진 데는 벚나무들이 다 하나씩은 있더라고요. 네, 그런데 밑에서 정취를 맞이하시면서 그런 또 작은 여유죠. 그런 것들도 한번 찾아보시고 하루 일하시다가 피곤하시면서 집에 들어가실 때 그래도 그런 벤치에 앉아서 잠깐 자기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여유, 한손에는 녹색병, 그리고 찾아볼 수 있는 여유, 이런 것도 좋은 정치라고 생각되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삶이 각박해도 그런 건 좀 찾아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은 살짝 들었습니다. 맞는 말입니다. 사실 이렇게 또 오늘 비가 오고 나면요, 벚꽃이 상당히 많이 질 것 같은데요. 이제 사실은 벚꽃의 계절은 이제는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또 꽃이 빨리 지는 게 어떻게 보면 봄꽃만의 매력, 이 희소성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하지만 오늘도 벚꽃은 지지만 꽃 구경할 여행지는 계속해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은 어떤 여행지 준비하셨나요? 그렇습니다. 봄 축제는 대부분 꽃과 많이 연결되는 것 같습니다. 네. 지난번부터 계속 말씀드리기를, 일단 봄꽃, 산수유, 그리고 또 이제 진달래, 개나리, 또 무슨 꽃이 있죠? 벚꽃 있었죠. 벚꽃, 아유, 그러네요. 네. 중요한 걸 빼냈네요. 벚꽃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또 한 번의 꽃 관련돼서 튤립, 튤립 축제가 벌어진다고 합니다. 튤립이 국산이 아니죠?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네덜란드산인가요? 원래는 터키산이라고 하더라고요. 터키산. 터키산인데 이게 네덜란드로 건너오면서 그것이 또 최초의 버블을 일으킨 꽃이다, 이런 이야기를 제가
찾아본 적이 있습니다. 예, 따끈따끈하게 그 네이버를 검색한 효과가 바로 나왔습니다. 네.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일단 중요한 얘기는 다 해주셨기 때문에 튤립의 역사, 버블의 역사까지 튤립 한 구근이라고 그러죠. 이 구근 하나에 집값까지 육박했었던 그쵸. 16세기, 17세기 때 그랬던 버블이 어떤 버블의 역사, 그렇게 많이 금융시장에서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게 최초의 버블이었다는 쪽으로도 얘기 나오는데 그 전에도 있었겠죠. 항상 그렇죠. 인간의 투기 욕구와 어떤 욕심과는 관련된 부분들이 이런 부분들이다 보니까. 근데 이 얘기가 아닙니다. 오늘 주식해서 역사 공부하자가 아니라 여행 가자인 만큼. 그쵸. 오늘은 신안 쪽에, 전남 신안 쪽에 튤립 축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아직 개화 안 했습니다. 아직 개화라기보다 아직 그 축제가 열리지 않았습니다. 시작하지 않았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아직 이틀인가 3일 남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본격적인 개장은 4월 17일부터 4월 26일까지 해서 신안 튤립 축제가 2008년도 이후부터 지금 7번째, 그래서 7회 지금 예정이 돼 있고요. 그래서 이번에 다 아시는 것처럼 신안이다 보니까 전남 신안군 임자도 섬입니다. 섬에 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 섬의 대광해변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삥 둘러서 튤립공원이 있는데요. 거기서 본격적으로 펼쳐지는데 여기서 튤립공원 같은 경우 튤립, 발음이 좀 그렇습니다. 튤립이 100여 품종, 그러니까 100가지가 넘는 튤립이 300만 송이. 300만 송이가 왜 300만 송이인지 아십니까? 왜 그럴까요? 100만 송이는 영원한 사랑을 상징한다고 하고요. 300만 송이면은 곱하기 3배. 네,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300만 송이의 튤립과 함께 같은 어떤 구근화다 보니까 거기서 이제 비슷한 구근화가 뭐 있겠죠? 수선화가 있겠죠. 네, 빨리 원고를 보십시오. 네. 양파밖에 생각이 안 나죠, 저는. 양파 괜찮은데요? 네, 그쵸. 양파꽃도 꽃이 피나요, 양파도? 양파도 있지 않을까요? 네, 그래도 식물인데. 그렇죠. 양파꽃이 달려서 열매를 맺으면 양파깡이 되죠. 네, 죄송합니다. 네, 그래서 튤립과 수선화, 히아신스 같이 전반적으로 다 이런 구근화에 대해서 전시를 하다 보니까 보통 거기서 이제 갔다 와서 이제 작년 같은 경우 댓글을 달리기를 환상적이다. 어메이징, 판타스틱 이런 얘기 많이 나왔던 것 같은데 이번에도 준비를 잘 해놨고 그래서 이제 본격적인 봄이다 보니까 아마 멋지지 않을까 생각되고 있는데 가시는 길이 중요하죠. 근데 보통 지금까지는 KTX를 타고 가든가 아니면 어떤 자가용을 갖고 가시든가 하는데 조금 이번엔 다릅니다. 섬이니까. 그렇죠. 아무래도. 그래서 신안군 쪽에 보다 보면은 그쪽에 섬이 많죠. 그래서 흑산도부터 여러 가지 섬이 많은데 그 중에 하나 임자도라고 하는 섬까지 가려고 한다면 특히 최근에 지난달이었나요? 한참 또 유명했었죠. 신안군의 만제도 혹시 기억하십니까? 만제도라는 섬이 있었나요? 네, 만제도라는 섬은 혹시 TV를 조금 좀 보셨던 분이라고 한다면 거기서 차준마 열풍을 일으켰던 삼시세끼가 방송됐던 섬이죠. 네, 알고 있습니다. 그 작은 섬도 이 신안군 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얘기는 왜 드리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남의 방송 홍보하는. 그렇죠. 끝났습니다. 다 끝났기 때문에 SS증권 방송을 사랑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럼요. 네, 거기서 가시려고 한다면은 일단 신안군 지도읍에 점암 선착장이라는 데 가셔야 됩니다. 가셔가지고 거기서 차를 가져가셨으면은 차를 가지고 거기서 배를 승선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승선하신 다음에 이게 배가 한 20-30분 간격으로 축제 때는 계속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배와 함께 오르시고 거기서 가서 다시 이 임자도 선착장까지 가셔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좀 걸리죠. 그래서 배를 타고 간다. 어떻게 보면은 과거에 보통 여기서 서울에서 근교에서도 배 타고 가는 어떤 이런 기분을 느낄 때는 보통 이제 인천에서 거기 섬 들어갈 때 이런 기분을 많이 느꼈는데 또 한번 서해 쪽에서 한번 어떤 여행의 흥미를 좀 돋굴 수 있는 그런 여행길이 아닐까 싶어서 조금 특이한 여행지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보통 보니까 자동차 한 대 승용차 기준으로 16,000원 정도 하다 보니까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여행 경비를 다 생각을 하다 보면은 돈 벌어주셔야겠죠. 오늘도 주식 관련된 얘기는 조금 이따 드릴 거고요. 그래서 일단 튤립 공원이다 보니까 튤립을 주제로 한 여러 가지 행사들 많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어떤 조형물들, 특히 말 같은 경우도 있다고 하고요. 거기다 나비, 깃발의 거리 이런 식으로 해서 조형물을 형상화해서 상당히 또 보기가 사진 찍기 좋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거기다가 이 사진 전시회 풍물놀이죠. 풍물놀이 공연이 있을 걸로 보여지고 있고 거기다 또 튤립을 가지고 체험 행사를 한다. 또 빠질 수가 없겠죠. 그래서 튤립 하게 되면 화분 만들기
뭐 해변에서 자전거 타기, 그렇죠? 이거 노래 나와야 되죠. 따라라 나오면서 또 해야 되고, 거기다 튤립대학하고 유채꽃이 있는데 거기 꽃밭에서 승마 체험, 네, 꽃밭에서 승마를 하다니 이런, 이건 안 됩니다. 승마는 넓은 어떤 그 모래 장소 이런 데서 해야 될 것 같은데, 아무튼 승마 체험과 함께 소금 동굴 체험까지 같이 다 곁들일 수가 있기 때문에 또 체험 행사도 같이 이번 기회에 보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있고요. 또 여기서 신안 쪽에서 이 행사장 쪽에서 신안군 하게 되면 상당히 넓기 때문에 여러 가지 다 말씀드리기는 또 다음 기회에 말씀드리고, 요 근처에 보게 되면은 이 그 임자도 쪽에 용난굴 어머리 해변이라고 있습니다. 예. 어렵죠? 무슨 얘기일까요? 네. 용이 나타난 굴일까요? 헉! 어떻게 하셨죠? 아, 맞나요? 네. 용난굴. 네. 제가 들을 얘기가 없습니다. 네. 용난굴의 어머니가 아니고 어머리. 예. 근데 이게 보통 보면은, 항공사진으로 위에서 찍게 되면은 약간, 이제 해변인데, 용이 이렇게 출현하는 것처럼 해서, 어떤 그 생선 얼굴이라고 하나요? 네. 예, 머리라고 하는 이 모습과 함께 이렇게 형상이 되어 있답니다. 그래서 약간 밀물과 썰물이 지나갈 때, 그게 왔다 갔다 하면서 보여지는 그런 흐름이라고 하는데, 가봐야죠. 네, 특히 헬기 타고 위에서 봐야죠. 그렇기 때문에. 헬기 돈 많이 벌어야겠네요. 이번에 그 정도까지는 아닙니다. 그 정도까지는 아니고요. 헬기가 뜨는지 안 뜨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기상 상황에 좀 네. 맞춰봐야 되기 때문에. 예,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 해변이 상당히 유명하다고 하는데, 거기서 또 캠핑도 할 수 있고, 그러다 보니까 한 번쯤 또 가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전장포 새우젓 토굴이라고 또 유명하답니다. 보통 굴이 사진으로 보기에는 뭐 7, 8개까지 해서 1호굴, 2호굴, 3호굴 이런 식으로 쭉 돼 있는 것 같은데, 전장포라고 하게 되면은 포구죠. 예, 그래서 어떤 항구고 그 근처에서 어떤 이런 새우젓을 담그기 위해서는 좀 숙성되기 위해서 시간이 필요하죠. 근데 그거를 굴에다 저장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약간 그런 굴이 여러 가지 있다 보니까 저희가 보통 얘기하는 뭐 땅굴이 어떤 뭐 아주 안 좋은 땅굴이 아니고요. 네. 그런 식으로 저장할 수 있는 어떤 서늘한 땅굴을 여기저기 파놓은 것도 하나의 어떤 체험할 수 있는, 가볼 수 있는 어떤 그런 흐름이라고 보여지고 있는데, 그것도 좀 관심 있게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근데 또 위쪽에 가게 되면 대둔산이 있는데, 위쪽에 대둔산성이라고 있습니다. 근데 산성이 정확하게는 유래나 이런 것들이 좀 잘 알려지진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조선시대 때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제가 산성도 한 번쯤 트레킹 코스로 한번 가보셔도 좋지 않을까 생각되고 있기 때문에 그 정도로 말씀을 일단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튤립 축제 하면 사실은 예전에 자연농원 에버랜드죠. 그것 그렇죠. 말고는 사실 생각을 못했는데, 원래는 네. 그쪽을 하려고 하다가 네. 너무 여행지라고 하기에는 이거 뭐 가까운 1시간 내에서 가볼 수 있는 네. 에버랜드가 여행지입니다. 자, 에버랜드에서는요 이렇게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죠. 튤립과 주제로 한 조금 좀 떨어진 쪽에서 그래도 여행 간다 하게 되면은 운전하면서 또 가족들과 복작복작거리고 그렇죠. 이 얘기 저 얘기 하고 또 좀 언쟁도 하고 싸우고 지지볶고 이렇게 되는 게 여행이다 보니까 약간 좀 시간이 걸리는 데가 좋겠죠. 네. 시청자분들이 많이 몰랐던 여행지를 소개해 드리는 게 또 저희 방송의 묘미라고 할 수 있으니까요. 이 전라남도 신안도 기억을 해 주시는 게 좋겠고요. 신안하면 또 생각나는 게 저는 소금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렇죠. 네. 꽃소금이죠. 네. 신안에 소금도 그렇고 네. 또 뭐가 있죠? 네, 소금 같은 경우도 상당히 유명하죠. 그래서 보통 김장철만 되면은 어머님들이 찾으시는. 네, 그래서 이 소금으로 배추를 절여야 이게 진정한 조선 배추의 맛이다. 뭐 이런 쪽으로 얘기를 하셨는데, 예, 그쪽에서 또 나오는 것과 함께 또 흑산도가 있죠. 네. 그러면 흑산도 하게 되면 홍어. 네, 지난번에도 한번 홍어 얘기 잠깐 해드렸던 것 같은데, 그래도 우리나라에 빼놓을 수 없는 홍어는 흑산도 홍어입니다. 흑산 홍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네. 그렇죠. 홍어도 있고, 뭐 낙지도 있고, 민어회, 그리고 간잼이라는 것까지 있다고 하니까요. 저희가 또 이제 먹거리도 많은 곳, 그리고 꽃 축제 볼 것도 많은 이곳을 저희가 또 이제 가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빨리 끊으시네요. 네. PD님의 압박이 들어오는 건데요. 네. 알겠습니다. 주식 얘기 하겠습니다. 네. 네, 이렇게 오늘은 저희가 튤립 축제가 한창 열리는 전라남도 신안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전남하면 또 맛있는 먹거리들도 가득한 곳이니까요. 놀러가서 맛있는 것 많이 사 먹으려면 지갑이 또 두둑해야겠습니다. 그렇다면 계속해서 이번 주에 우리에게 수익을 실현시켜줄 여러 가지 종목들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여러분의 수익 실현을 도와드릴 종목 두 가지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종목을 알아볼 텐데요. 부장님, 이번 주에 준비되어 있는 첫 번째 종목 어떤 건가요? 네, 이번 주도 어떤 추세와 관련돼서 좀 사볼 만한 그런 눌림목 들어온 종목들, 그리고 한 종목은 낙폭이 좀 심했는데 이걸 좀 이용할 수 있을 만한 종목들 두 종목을 골랐습니다. 일단 먼저 말씀드릴 종목이 한국알코올입니다. 한국알코올 하게 되면 좋죠. 알코올입니다. 네. 근데 생각하시는 알코올과 조금 좀 다릅니다. 일단 한국 알코올 하게 되면 저희 국내에서 이제 상장된 여러 가지 주정회사, 즉 소주나 이런 어떤 주류의 원료를 만드는 회사 보게 되면 무학이나 뭐 풍국주정, 어떤 MH 에탄올 이런 회사들이 쭉 있죠. 근데 그 가운데 한국 알코올도 그런 이제 주정을 만드는 회사라고 보시면 되는데 여기서 지금 주목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 일단 주정만 생각할 부분들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특히 이제 지금 보통 보게 되면은 이 회사가 이제 주정뿐만 아니라 합성 에탄올, 무수 에탄올, 아세트 알데히드, 초산 에틸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네. 네, 예전에 자연 시간에 들어본 것 같기도 한 종류인 것 같은데. 네. 미리 깨우치셨네요. 저는 화학 시간에 이런 얘기 나오기 시작하게 되면 기호가 막 위에서 춤을 추다가 이게 졸고 있는 어떤 그런 생각밖에 안 드는데 이게 일단 좋은 겁니다. 네. 좋은 건데 이런 합성 알코올 쪽이 이제 공업용 쪽으로 많이 쓰이면서 알코올을 많이 또 쓰는 쪽이 어딜까라고 궁금해 한다고 한다면 또 어디가 있을까요? 저는 화장품이 생각이 나는데요. 빙고. 네. 원고를 잘 보셨네요. 네. 그래서 요즘 보통 보면 시장에서 화장품 관련주가 뜨겁습니다. 네. 상당히 많이 오르고 거기서 계속 부각을 받고 있는 상황들인데 이 지금 알려지지 않은 화장품 원료 관련된 쪽의 회사가 한국 알코올이 아닐까라는 쪽에서 초점을 맞춰줄 수 있을 것 같고요. 단적인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마스크팩을 많이 하시죠? 그렇죠. 예, 저도 합니다. 방송을 위해서는 합니다. 네. 네, 티가 안 나서 그렇지 하나마나 그렇습니다. 반짝반짝 하신대요. 아, 여기만요? 네. 근데 이 마스크팩을 하다 보면은, 이제 물론 이게 딱 덮여주시면 약간 시원한 느낌이 나시죠? 그쵸. 예, 그러면 그게 과연 뭘까요? 그게 바로 알코올 성분이군요. 그렇죠. 그런 성분이라고 하게 되면 마스크팩이나 이런 한국산, 국내 어떤 화장품의 원료로 많이 쓰이는 이쪽으로 들어간다라고 했을 때, 이제 관련된 쪽은 한국 알코올이 어떤 매출의 기회가 높다라는 쪽으로 어떤 그런 쪽으로 보기 때문에 실적 같은 경우도 좀 같이 반영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있고요. 두 번째 이유는 지난번에 저희가 한 2주 전인가요? 제가 종목을 추천하나 했던 게 ENF 테크놀로지라는 종목이 하나 있습니다. 네, 그때 2차 전지 쪽 그런 쪽인데 잠시 차트를 보시게 되면 깜짝 놀라실 겁니다. 벌써 이만큼 갔죠? 많이 올랐나요? 그렇죠. 예, 그때 말씀드리고 그 지난주에 리뷰를 해드릴 때 안 간다라고 말씀드려서 기다려 보시라고 말씀드렸죠. 네. 예, 근데 기다려 보시니까 12,000원대 있던 주가가 오늘 15,000원대 고가까지 돌파하는. 많이 올랐네요. 네, 자랑하려고 핀 겁니다. 정말 잘하셨어요. 아니고요. 이 회사의 지분을 한국 알코올이 갖고 있습니다. 예, 특히 한국 알코올이 이 회사의 지분 한 35%를 갖고 있죠. 그러면은 반대로 보게 되면 ENF 테크놀로지의 주주의 입장 쪽에서 주가가 많이 올랐습니다. 그럼 그에 대한 차익을 35% 정도는 한국 알코올이 가져가는 구조가 되겠죠. 네. 실적에 대한 부분들을. 그렇게 되면 기업 외, 그러니까 즉 어떤 영업이익 외적으로 봤을 때 실적이 또 배가 될 수 있는 모습들까지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 더할 나위 없이 한국 알코올에게도 긍정적인 모습들이 나오지 않을까 하는 관점입니다. 그렇게 됐을 때는 주가도 당연히 영향을 받아야겠죠. 근데 최근에 주가가 이를 좀 반영하지 못하고 약간 주춤했다라고 하게 되면 오히려 이런 쪽이 좀 기회가 아닐까 생각이 들고 있고요. 일단 실적을 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한국 알코올이 오늘 시가총액이 한 1,300억대 정도 부근이 되는데 지금 작년 실적이 상당히 놀랍게 변했었죠. 2012년, 2013년도 거의 어떤 그 큰 변화가 없다가 작년에 영업이익이 129억, 그리고 순이익이 110억, 즉 2013년도 대비해서 2배 가까이 늘어나는 모습들까지 보여줬다라고 하게 되면 실적에 대한 자신감이 확 붙어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상황 쪽에서 주가가 1,300억대 시가총액이다라고 하게 되면 그렇게 썩 비싸지 않은 수준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올해도 이 정도의 흐름들, 특히 아까 말씀드렸던 화장품이 전방 산업이 좀 잘 나가서 이쪽에 대해 부각을 받는다. 그래 되면 올해 또 영향을 받을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말씀드렸던 ENF 테크에 대한 평가익까지 감안한다라고 하게 되면 작년보다도 실적이 더 좋아질 수 있다는 관점이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 주가는 반등할 수 있는 소지가 좀 더 크다라는 쪽으로 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게다가 부채 비율 35%, 유보율 1,700%, 네, 양호하죠. 이런 모습들이라고 한다면 충분히 재무적인 흐름들도 양호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최근 들어서 주가가 우상향 쪽으로 꾸준히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번 어떤 코스닥 시장과 중소주의 강세 때문에 한 번쯤 고가를 경신하다가 또 한번 밀려 있는 상황들이죠. 최근 들어서 약간 수급이 좀 부정적이다 보니까 그 때문에 조금 주가는 밀려 있고, 그런데 다시 추세 안쪽까지 들어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런 부분에선 한 번쯤 공략해도 그렇게 크게
나빠지지 않지 않을까라는 관점 쪽에서 지금 자리쯤 약 한 6,000원대 밑쪽, 오늘도 살짝 찍었던 것 같은데 6,000원대 이하 정도쯤이면 충분히 공략할 수 있는 그런 자리다라는 관점 쪽에서 여전히 앞으로의 실적과 그리고 숨겨진 화장품 원료 관련된 종목 쪽으로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런 차원에서 다시 한번 고가를 경신한다. 그러면 1차로는 6,500원대 저항대, 그리고 다음 한 7,000원대 부분까지 목표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일단 목표가 7,000원대 부분으로 말씀드리고 싶고요. 손절가는 5,700원으로 지난번 박스권의 흐름을 보여주셨을 때 지난번 저점대가 이탈한다. 그러면 손절하는 전략 쪽으로 일단 5,700원을 위험 관리하는 가격대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첫 번째로 알아본 종목은 바로 한국알콜이었습니다. 이 석유화학 제품인 합성 에탄올 등을 취급하는 업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최근 중국 쪽의 인기에 힘입어서 화장품 관련주가 뜨고 있는데 이 종목 역시 앞으로 화장품 관련주로 부각될 가능성에 기대감을 모으고 있는 종목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녹화한 날인 4월 14일 화요일 현재 주가 6,040원 보이고 있는데요. 목표가는 7,000원 그리고 손절가는 5,700원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계속해서 두 번째 종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종목 알아볼 차례입니다. 부장님, 오늘 두 번째 종목으로는 어떤 종목 준비하셨나요? 예, 보통 시장이 강하게 되면은 추세적인 종목들을 사보는 것도 좋은데 그래도 좀 많이 빠졌다. 그러면 또 낙폭과도 하나의 메리트가 될 수가 있죠. 그렇죠. 그런 쪽에서 ENF 테크놀로지란 아니죠. 이오 테크닉스란 같은 이시입니다. 네, 그래서 이오 테크닉스란 종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오 테크닉스는 잘 아시는 것처럼 어떤 반도체 관련된 쪽에서 레이저 마킹, 어떤 레이저 마커 반도체 관련된 쪽으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최근 들어서 주가가 상당히 많이 올랐습니다. 어떤 추세적인 흐름을 보게 되면 보통 2014년도 작년 1월 달에 4만 원이었던 주가가 15만 원까지 올랐죠. 그러면서 강한 주가의 상승을 보였었고 그랬던 이유가 아무래도 실적이 좋아지다 보니까 특히 보통 200억, 300억 돈 있던 주가가 실적이 400억까지 그리고 올해는 800억 수준까지 올라올 수 있는 어떤 그런 흐름들까지 보여주다 보니까 실적이 꾸준히 상승하고 이 실적 대비하는 흐름들이 같이 부각받다 보니까 주가도 강하게 올라왔던 그런 모습들을 보여줬었죠. 근데 상대적으로 좀 많이 올라왔다라고 관점이 이어지면서 어떤 차익 매물이 이어지다 보니까 주가가 단기적으로는 오히려 좀 강하게 하락하는 그래서 15만 원대에서 지금 10만 원까지 약한 고점 대비해서 2월 달 대비해서 지금 한 두 달 만에 주가는 50% 정도 하락을 하는 그런 어떤 조정을 받아왔다라고 봤을 때 일단 이런 흐름으로 보게 되면은 그렇다고 해서 시장이 두 달 만에 이 종목이 안 좋아지는 모습은 아니겠죠. 그렇다고 한다면 일단 이런 상황 쪽에서 주가의 단기 낙폭이 좀 커졌다는 그런 관점 쪽에서 초점을 맞추면서 지금 단기 낙폭을 메리트로 삼는 전략적으로 말씀드리고 싶고요. 아직 일단 기관 매도세가 계속 이어지다 보면서 차익 실현과 함께 나오는 흐름이다라고 하게 되면 일단 지금 가격대보다는 약간 10만 원대 부분 안쪽까지 한번 장중에도 쭉 밀렸을 때 그런 흐름들을 좀 공략하시는 전략적으로 그래서 직접 저점대가 깨지면서 한번 단기 투매가 나오는 전략을 그런 자리를 오히려 매수 기회를 삼는 전략 쪽에서 초점을 맞추면서 한 10만 원대 부분 잘 잡게 되면은 또 낙폭이 크면은 또 반등도 빠르고 큽니다. 그런 상황 쪽에서 봤을 때 다 한 11만 5천 원대 부분까지 빠르게 또 돌아올 수 있는 관점 쪽에서 초점을 맞추면서 일단 목표가는 11만 5천 원대 그래서 한 15% 정도 수익을 노리는 관점 쪽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손절가는 10만 원대에서 일단 지지는 할 걸로 보여지는데 10만 원대 흐름들이 좀 더 멀어지면서 약간 9만 7천 원대 부분까지 내려온다. 그렇게 되면 빠르게 일단 짧게 손절을 대응하는 그래서 약간 좀 이 전략은 좀 단기적인 관점입니다. 단기적으로 좀 치고 빠지는 어떤 그런 매매의 관점으로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로 알아볼 종목은 이오 테크닉스였습니다. 이 꾸준한 기술 개발이 진행 중이고 기술력을 토대로 계속해서 각광받고 있는 레이저 마커 관련 업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이 종목은 단기 낙폭 과대주로 지금 현재 투자 매력 갖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녹화한 날인 4월 14일 화요일 현재 주가 10만 2,800원 보이고 있고요. 목표가는 11만 5천 원, 손절가는 9만 7천 원으로 단기적으로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두 번째 종목까지 살펴봤습니다.
이렇게 지금까지 여행지와 투자 종목까지 알아봤습니다. 이번 주에 증시 흐름 상당히 좋아 보이긴 하는데요. 이 부장님, 이런 증시 상황에서 투자자분들 어떤 전략 취하면 좋을지 간단하게 한 말씀만 부탁드립니다. 간단하게라고 한다면은 2초인가요? 네. 일단 딱 그거 하나만 조심하시면 됩니다. 시장 좋습니다. 좋고, 시장 여러 가지 흐름들, 특히 외국인 중심으로 계속 변화가 되는 모습들 좋은데, 여기서 중요하게 딱 하나만 제가 강조드릴 흐름은 추격 매수만 하지 않으시면 됩니다. 그러면 계좌는 그래도 시장에 맞춰서 시장과 함께 수익이 날 수 있는 기회가 많은데, 추격 매수라고 한다면은 어떤 최근 들어서 일주일 사이에 어떤 뭐 30% 가까이 올라와 있는데, 여기서 50% 오를 줄 알고 거기다 무리하게 베팅하면서 내일 더 가겠지라고 하는 전략, 이거는 상당히 바람직한 투자자의 자세가 아닙니다. 차라리 그런 관점이라고 한다면 오히려 그 금액을 차라리 강원랜드 가셔서 베팅하는 그런 투기적인 관점이 맞겠죠. 그래서 그런 쪽으로까지 비교할 수밖에 없는 그런 그런 이제 절박한 마음이라고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런 흐름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잘 가는 종목이 좀 기다리게 되면 그때 여기서 더 갈 것 같았던 마음을 살짝만 줘보시고 차라리 밖에 한번 바람 쐬고 나오시게 되면은 우리가 고점을 보이고 쭉 빠지는 흐름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거기서 매수하시는 게 훨씬 낫다는 얘기지, 오히려 그렇게 무리하시는 전략은 지금 아무런 득이 되지 않다는 거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오히려 지금은 시장을 충분히 즐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정말 중요한 말씀해 주셨는데요. 최근 들어 많이 오른 종목에 대한 추격 매수는 꼭 주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번 주 여행지는 튤립 축제가 열리는 전남 신안이었고요. 종목은 한국알콜 그리고 이오테크닉스였습니다. 이렇게 저희가 추천해드린 종목으로 수익 실현하셔서 좋은 여행지 즐겁게 다녀오시길 바랍니다. 저희는 다음에 또 다른 종목, 또 다른 여행지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